돈이 되는 뉴스 분석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김현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돈이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스마트팜 혁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슈였죠. 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라서 수혜를 받던 게 농산물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린 플러스 수혜주 이 시간에 좀 알아봤었거든요. 네. 농업 관련한 종목을 봐야 되는 건가요? 뉴스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스마트팜 관련된 주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또 웬만한 종목은 또 대기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팜이라서 또 주가의 상승을 끌어내기에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나마 좀 관련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동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산 이제 농업용 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우리가 농촌을 가면 그 농촌에 여러 트랙터나 기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들의 만드는 회사를 보면 거의 이제 대동공업이 많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MS 1위 회사고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SK텔레콤과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네.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항기를 출시했다라고 올 여름에 이제 나온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항기는 이제 모내기 할 때 이 모내기를 도와주는 그런 기계이죠. 그런 기계를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이항기를 출시했다라는 건데요. 이 자율주행 이항기는 이 RTK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작업 정밀도를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RTK가 뭐냐면 실시간 이동 측정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SK텔레콤의 기술을 또 이용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IoT, 그러니까 홈 IoT와 어떻게 보면은 이 농기계가 협업을 하면서 이런 스마트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항기가 출시가 됐다라는 것은 이항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농기계 제품이 이 Io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에 맞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도구들을 이제 앞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농기계가 앞으로 전부 이 IoT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계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등급은 2등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또 주가 역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매수 기회도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9월 24일 날 7,950원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단기간에 거의 20%가량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파라볼릭도 이제 보조 지표지만 파라볼릭이 이제 매수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네. 9,000원, 손절 라인은 5,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수요들, 자율주행 이항기를 직접 사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쓰는 그런 수요들의 현실화 가능성까지 좀 내포한 투자 등급은 뭐가 될까요? 기대심을 봐야 될까요? 기대 심리를 봐야 될까요? 네, 수요를 아까 봐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네. 2등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종목의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농기구의 포트폴리오를 전부 이제 IoT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동사의 기계들, 이 농기구들이 이제 전부 스마트팜에 적합한 농기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웃나라 이제 일본을 보시면 우리보다 네. 훨씬 더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 축적이 훨씬 더 빠른데요.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도요타, 우리가 자동차로 알려지고 있는 이 도요타가 스마트팜 농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제 적극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초기 단계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종공업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옆 나라 일본을 보신다면 이런 이제 대형 제조 관련된 자동차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뛰어들 수 있는 시장으로 앞으로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옆 나라는 지금 도요타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스마트팜이 되면 이제는 영세한 그런 이제 개별
이런 기업 농가보다는 앞으로 기업형 시장으로 커갈 수 있겠고 또 이번에 나온 이제 개도국 지위를 이제 놓겠다라는 부분 역시 앞으로 기업형 농가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보신다면 이런 기업형 이제 농업 관련돼서는 앞으로 굉장히 좀 성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관련주도 앞으로 이제 새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지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 안에서 다양한 내포되는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SK텔레콤에서 국내 1위 농기계 업체 대동공업과 함께 IoT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이양기 기술 개발한다라는 소식까지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동공업 투자 등급 2등급 받았습니다. 다음은 돈이 되는 뉴스 두 번째 타이틀입니다. 석 달 동안 일본 항공 여객기 일본으로 가는 항공 여객 수가 15%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좀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이어지네요. 네, 일단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제 숨어 있는 샤이 유니클로족들이 이제 발열 레일을 산다라고 기사가 또 최근에도 종종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으로 가는 여행 수요는 많이 좀 위축이 된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기사가 약간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3분기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올해 1월부터 3분기까지 누적으로 이제 나온 데이터라고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3분기만 우리나라 인구의 2천만 명이 넘게 해외여행 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사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3분기가 아니라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이 좀 적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무려 마이너스 50% 넘게 전년 대비 여행 수요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 3분기만 놓고 보면 17% 줄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수치죠. 누적으로 3분기까지. 그러니까 1, 2분기는 사실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전년 대비. 근데 이제 3분기가 워낙에 줄었기 때문에 전체 누적적으로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마이너스가 17%로 좀 늘어나고 있고 4분기를 예상해 본다면 마이너스 30%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해외여행 수요는 전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LCC를 위시한 이런 항공 노선에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본 노선은 지금 대폭 축소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동남아시아나 중국 쪽의 노선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행을 우리가 갈 때는 최소한 한두 달 전에 미리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이런 이런 변화들은 당연히 이 항공주에겐 단기적인 실적 악화는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반대로 일본보다 이제 일본을 가는 여행 수요가 최소한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좀 더 가는 그런 수요로 연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는 우리의 객단가에 비해서 동남아로 가는 객단가가 훨씬 높죠.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이제 내년 1분기의 실적은 또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을 이제 가져오는 이유는 바로 이제 지금 투자했을 때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일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네. LCC 관련된 종목보다는 대한항공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LCC에 비해서 일본 노선의 비중이 많이 작죠. 왜냐하면 동사 역시 자회사로 이제 계열사로 진에어라는 LC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 노선은 진에어의 비중이 좀 컸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런 진에어에 내준 일본 노선보다는 비즈니스가 주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이 김포 하네다 노선 이쪽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여파는 좀 많이 적고요. 그에 비해서 장거리 비중이 큰 여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이 화물 부분의 개선이 지금은 좀 더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감소했던 이 IT 화물 물동량이 4분기부터는 기저효과로 반등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항공화물 물동량 증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미국의 반도체 수입액이라든지 글로벌 반도체 운송 금액,
금액, 그리고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운송량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매크로 지표들이 4분기부터는 순차적으로 전년 대비, YOY 대비 플러스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항공의 실적 개선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주가 수준은 지금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등급은 2등급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24,800원, 목표가 3만 원, 손절라인 2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장거리 비중이 높은 항공사이고 IT 화물 쪽의 턴어라운드에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해외 첫 승인이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심사를 통과했다라고 이야기가 나는데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카자흐스탄은 내륙 국가인데 왜 조선 쪽에 심사를 받는지 좀 그게 좀 의구심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카자흐스탄에서는 통과가 됐다는 얘기고 어제나 그저께는 또 중국 이제 합병 분야에서 이제 중국에서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도 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 조선 회사의 합병이 되면서 중국 회사가 이제 세계 글로벌 조선 랭킹 1위로 올라가고 점유율 1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이제 3개사가 이제 뒤로 처지는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합병은 아니죠. 합병은 아니고 이제 이 한국조선해양 안에 계열사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이 글로벌 조선사들의 이 합병 연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그 양은 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지금은 중요한 게 조선회사는 이 수주죠. 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에서는 조선과 이제 선박 엔진 그리고 그린 에너지 부분은 좀 양호한데 지금 해양과 플랜트 쪽에서 이제 손실이 좀 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영향을 준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포커스는 내년에 있을 IMO 2020 관련해서 이 LNG 선에 대한 이런 수주의 기대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등등 이 드릴십 관련된 이 해양 플랜트 관련된 이 선박 인도를 이제 포기해서 나오는 이런 충당금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최근에 유가 상승, 점진적인 유가 상승, 지금 50불대 후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유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60불을 상회한다면 충분히 다시 이 해양 플랜트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동사에 이제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6개국에서 이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일단 카자흐스탄이 통과가 됐고 이제 EU나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등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우호적으로 지금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의 리스크는 이 합병 심사 관련된 리스크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이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편입이 된다면 이 LNG 선에 대한 이 점유율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독과점 관련된 이슈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중국의 최근에 이제 2위, 3위의 조선의 합병 이 부분과 조금 결이 좀 다른 부분에서 리스크는 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일단 IMO 2020 관련된 수주 기대감으로 등급은 2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매수가는 125,000원,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라인 11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는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또 LNG선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지만 이 LNG선 내에서의 점유율이 50%를 넘어갔을 때는 독과점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돈 되는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